오늘은 갑일간의 이민년 운세를 보는 시간인데, 갑일간의 이민년 운세 중에서 세 번째 순서인 갑신일주, 일주가 갑신일 때의 이민년 운세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일간의 이민년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보면은, 자, 그 중에서 세 번째인 이제 갑신일주인데, 갑신일주가 이민년에서 어떤 운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계략적으로 본다면은 이그 갑신일주는 이민년을 만났을 때 연애나 건강 또는 뭐 그 기타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불리한 해입니다. 별로 편안한 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연인들이라 그러면은 연인들 사이에 이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별을 할 수가 있고, 뭐 부부라면은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부부 싸움이 잦죠. 그런 해가 되기 쉽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업무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직장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동료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업무가 바뀔 수도 있고, 구설수나 이런 거에 이제 좀 시달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또 건강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갑신일주는 이민년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 갑신일주가 이민년을 만났을 때는 건강적으로도 나빠가지고 이제 몸이 굉장히 아프거나 뭐 자잘한 수술 같은 거 또는 사고 같은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고, 뭐 잔병치레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해가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재물이나 건강이나 또는 대인 관계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불리한 해가 분명하고, 또 어떤 갈등이나 변화, 이제 불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면 업무가 이제 내가 원치 않게 어떤 업무가 바뀐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개인사적으로는 보통 이제 뭐 연애 같은 거 하면은 이별 같은 거 하기 쉽죠. 굉장히 많이 다투거나 헤어지거나 할 수 있고, 건강적으로는 어, 몸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부 문제도 별로 안 좋고, 연애사에서도 유리한 해가 아니고, 건강 문제에서도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도 이제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연애나 건강이나 대인 관계 이런 부분에서 갑신일주가 갑신이라면 이민년은 그렇게 편안한 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나 취직이나 뭐 재물에 관련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험생이라면은 시험운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쉬고 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면은 일자리를 얻을 것이고, 뭐 돈 같은 거 투자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상당하게 이익을 볼 수 있고 또 유리한 해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시험이나 취직이나 재물에 관련돼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해고, 연애나 건강이나 대인관계, 사회적인 활동 이런 부분에서는 또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 사람과 엮여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갑신일주가 이민년을 만났을 때 전체적인 계략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는 이 월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월별로 나누어서 한번 본다면은 인월에 태어났는 이 그 갑신일주다. 그러면은 이 인월이라는 거는 이제 2월이죠. 또는 이제 묘월이라는 거는 3월인데, 양력 2월이나 3월에 태어났는 인묘월에 태어나는 갑신일주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격으로 말하면은 양인이나 걸록격에 해당이 되는 격국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이민년을 만나게 되면은 양인이나 걸록격에서 인수운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불리한 해입니다. 그래서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는 갑신일주는 여기 그 이민년을 만났을 때 이제 불리하죠. 그래서
인묘월에 태어났는 갑신일주는 이민년이 굉장히 불리한 해다. 그래서 인묘월에 태어났는 갑신일주는 이민년에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좀 풀리지 않고 고생도 하고 지지부진하고 추진하던 일들도 지지부진하고 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해지기 쉽고 그래서 답답한 해죠. 답답한 한 해가 되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천간에 뭐 이렇게 그 인묘월에 태어났을지라도 천간에 뭐 신금이 있었거나 또는 뭐 경금이 있었거나 이랬을 때는 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금 금이 있었을 때에 따라서 오히려 또 더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월만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은 인묘월에 갑신일주가 이민년을 만났을 때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힘든 분위기로 흘러가기 쉽다 하는 거, 그 부분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째 이제 4월 양력 4월에 해당되는 진월, 이게 이제 양력으로 4월입니다. 이 진월의 갑신일주는 어떻게 되느냐? 진월의 갑신일주는 이제 임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떴어요. 그래서 이제 편인이죠. 그래서 편인이 운에서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그 학생, 이게 이제 수험생이다. 그러면 아주 유리한 해입니다. 진월에 태어나는 갑신일주라면은 내년 이민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편인 문서죠. 문서나 학문에 관련된 운이 왔고 이것이 이제 용신운이 되기 때문에 갑신일주가 이제 진월의 갑신일주라면은 이민년 운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시험 운이 좋다. 또는 뭐 취직운 이런 것들도 좋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했을지라도 이게 돈 같은 그 부분에서도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월의 갑신일주라면 이민년이 대체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럴지라도 만약 일간이 지금 인목이라는 이제 녹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민 그 진월의 갑신일주한테는 유리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진월의 갑신일주는 진으로 태어난 갑신일주는 이민년 운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월이죠. 4월, 5월 이렇게 되는데 4월, 5월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양력으로는 5월 그 다음에 6월이죠. 6월, 5월, 6월에 태어나는 양력 5월, 6월에 태어나는 갑신일주라면은 월지가 이제 4나 5인데 갑신일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민년 운이 아주 괜찮습니다. 4월에 갑신일주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 식신격인데 식신격이라는 것은 이제 하목이기 때문에 이 하목이 그 이민년을 만났다는 것은 결코 나쁜 운이 아니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목화 식신, 목화 식신, 희견수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목이 물을 봐야 되거든요. 하목은 굉장히 햇빛이 강렬하게 쬐고 해서 이제 그대로 있으면 나무가 그냥 말라져 죽어요. 이 갑목은 나무니까. 이 조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목이 이제 물을 받다는 것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4월생도 좋고 5월생도 좋습니다. 그래서 4월생이나 5월생의 갑신일주는 이민년을 만났을 때 이거는 조후가 잘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인수의 덕이 굉장히 좋아서 이것도 이제 시험이나 취직이나 재물 이런 거 관련해서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 순조롭게 풀리고 답답함이 없죠. 그동안에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이민년이 아주 유리한 해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4월, 5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미월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월. 미월이라는 건 이제 양력으로 7월이에요. 7월. 7월에 미월에 이제 갑신일주라고 했을 때는 아까지 4월, 5월만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문서적으로도 괜찮고 또 뭐 부동산 거래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유리한 해입니다. 이것도 미월도 역시 여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지 4월이나 5월만큼 유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월이 이제 좋은데 다만 4월이나 5월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미월에 태어나는 갑신일주도 이민년 운이 이런 부분에서 시험, 취직, 재물 이런 부분에서는 다 괜찮은 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신월에 이제 한번 보면은
신월이나 6월, 신월이나 6월이라는 거는 이제 양력으로 8월, 9월에 해당됩니다. 8월, 9월에 태어나는 갑신일주는 이민년을 만났을 때, 요것도 이제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어, 그, 추월, 추월에 가불이 이제 이렇게 되죠. 가불출생 이랬어요. 이제 책에는 가불출생 어, 귀현무 이랬어요. 자, 귀현무 그러니까 가불목이 가을에 태어나면은 현무를 만나면은 굉장히 현무라는 걸 이제 수기운을 말합니다. 수기운을 만나면은 굉장히 유리하다, 귀하게 된다 이렇게 책에서는 이제 고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가불출생 귀현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갑목이 이제 신월이나 6월에 태어났다 이 말인데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가불이 출생했다는 거는 신유월에 태어나는 가불목이 그러니까 임계수를 본다면은 이렇게 임계수를 보면은 귀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칠살격이 되거나 또는 정관격이 되는데 살인상생이라든가 또는 관인상생 살인상생이나 관인상생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험이나 취직이나 재물운에서는 이제 아주 유리하고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갑신일주는 이거 기본적으로 갑일간은 이민년이 인수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서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운을 맞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수험생이라든가 취직시험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한 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직운도 됩니다. 다른 데 직장을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직을 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뭐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유리하게 이사를 좋은 곳으로 잘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술월에 태어나는 이거는 이제 양력으로 10월이에요. 10월 10월에 태어나는 술월에 태어나는 갑신일주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뭐 어떤 혹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하죠. 유리하고 다만 이제 이민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격국으로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서 그 이제 인목이 이제 지지에서 인목이 와서 이제 월지 수를 만나기 때문에 인술 합을 해서 이게 이제 상관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관패인 되거든요. 상관패인으로 이제 성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윗사람 그러니까 윗사람의 덕이 있는 또는 문서의 덕이 있는 그런 월이기 때문에 술월의 갑신월주도 결코 나쁜 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술월에 태어난 갑신일주는 이민년이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해월, 해월이나 자월 이거는 이제 그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났는 이민일주, 이민 연주 그 이민운이죠.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났는 갑신일주가 이민년을 만난다면은 이 사람은 해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월인 경우에는 해월생만큼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갑신 이민년이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용신운이 떴기 때문에 용신운이 왔어요. 임수 용신운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유리한데 다만 해월이나 자월의 갑신일주라면 천간에 어디에 이제 여기 뭐 병이나 정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운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조구가 맞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동목인데 이제 화기운이 없기 때문에 없다면 이제 조금 찬물이 그 나무가 찬물에서 잘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어차피 인목이 왔기 때문에 천간에 조금이나 또는 지지 어딘가에 4, 5가 있어도 좋고 그렇다면 이제 큰 문제가 없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달인 그 축월에 축월에 이제
갑신일주다. 축월에 태어나는 갑신일주다. 그랬을 때 이민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요거 어떤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적격 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요것도 문서적으로 요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은 운이 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나머지 요런 부분에서는 또는 이제 축월생의 간목이 여기 천간에 병정이 없다면은 이게 조후가 맞지 않아서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리할 수가 있는 그런 운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갑신일주가 이민년 운에서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애라든가 건강 부분에서는 이제 불리합니다. 갑신일주는. 그 다음에 또 부부 관계 이런 것도 안 좋고요. 대인 관계 이런 것들도 안 좋고, 그 외에 갑신일주가 이민년을 만나면 일단 회사에 다니는 거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이제 뭐 업무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고 이직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사를 할 수도 있죠. 이사. 또는 뭐 자잘한 건강적으로는 자잘한 이제 수술이라든가 몸이 아파서 이제 고생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운이고, 이동이나 이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에는 이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연애나 건강,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는 변화가 오는 운이에요. 변화가 있는 운이고, 나머지 시험을 준비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또는 이직을 하겠다 뭐 이런 준비를 하는 사람이나 뭐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관심인 경우에는 시험 취직 시험 이거에서는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반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이라든가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유리한 운이 될 수 있고, 이제 기타 일반적인 개인 사적으로 사사로운 일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변화가 있는 운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갑신일주가 이민년 운에서 이제 이민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일주만으로 할 수 없고, 이제 정확하게 보면 천간에 무엇이 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갑신일주는 흘러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갑일간 자체가 이제 갑목이기 때문에 이민년을 만났는데, 만약에 월지가 인월이나 묘월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는 갑신일주는 천간에 다른 어떤 뭐 경신금이나 무기토나 이런 게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다소 불리한 운들이다. 그러니까 꼭 갑신이 아니고 갑목일간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 이민년은 다 그렇습니다. 인묘월에 태어나는 갑일간이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민년이 편안한 해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월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신일주의 이민년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